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덴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맞췄죠? 네. 연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환율을 맞췄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2일부터 15일 오늘 목요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41.90, 고점은 1151.40, 오늘 목요일 종가는 1143.20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지난주 한글날 휴일에 중국이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을 했는데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이제 하루 동안 위안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원도 여기에서 거의가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개장하면서는 이제 중국이 조치를 취한 게 선물한 증거금을 원래 20%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0%로 없애버렸죠. 무슨 얘기냐면 위안화 약세에 베팅을 한다. 그러니까 달러 위안이 7위안, 7.1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위안화로 증거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선물환을 그냥 걸어놓고 돈을 안 써도 되는데 현물환으로 위안화를 사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위안화의 절하, 달러 위안의 상승 속도를 막을 수가 있는 조치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달러 위안이 빠지는 위안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위안화 강세를 예상해서 달러 위안 셀 선물환을 걸어놓으면 현물에서 위안을 또 사야 돼요. 달러를 팔고 위안을 또 사야 되니까 오히려 위안화 절상을 가속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달러 위안이 오를 때 취했던 이 조치를 없애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그렇게 막 용인할 그런 의지는 없구나,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달러 위안이 도로 올랐기 때문에 달러원도 뭐 빠르게 빠지지는 않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존슨앤존슨이 코로나 백신을 임상시험을 이제 어떤 또 알 수 없는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수요일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이거는 그냥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냥 지금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위안화가 빠졌고 이제 달러원이 나중에 빠졌는데 그렇게 그냥 빠질만 해서 빠지는 거다가 된 거죠.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환율이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 기사로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세, 그 다음에 역외 세력들의 달러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1140원대 초반까지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핫한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뭐 글로벌 시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갱신을 앞두고 다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양새고, 조금씩 이제 고점 트라이의 동력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뭐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부양책도 그것도 이제 대선 전국이랑 맞물리면서 서로 이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어떤 정치적인 이제 이권 다툼이 생기면서 시장 사람들이 인내심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거 별개로 드러난 이슈로는 뭐 대주주 3억 양도세 과세가 이제 연말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투심이 좀 흔들리는 것과, 사실 그동안 이제 글로벌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렸던 곳이 코스닥과 코스피였기 때문에 오를 때 크게 이유가 없었듯이 또 그만큼 또 차익실현 욕구가 또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어떤 주식시장의 약세나 어떤 변동성 확대에 반응하기보다는 일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고,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안화가 강하게 연동되는 최근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하다는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연동되는 부분이 좀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금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이번 주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일관적으로 좀 강세 분위기를 보였다. 결국 이 좀 짜증나지만 위안화를 따라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 BTS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그 사건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얘네들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 한국 사람 너희 BTS가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만 플러스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세계 경제를 이제 오히려 선도해가고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용인할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 원도 원화 강세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현물환 시장에서 계속 달러 매도, 원화 매수 제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기사를 볼까요? 네, 일단 주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 미국 증시에 거품 신호가 재등장을 해서 급락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지난 여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거품 신호가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종합 지수는 올랐는데 변동성 지수 VIX, 빅스도 같이 올랐고 또 콜옵션 거래량 대비 풋옵션 거래량의 비율은 떨어졌다. 이 비율은 현재 0.55로 풋옵션의 거래량이 적다는 거죠. 네. 콜옵션만 사람들이 사고 있다. 이거는 주식이 오를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과매수 가고 있다. 이 과매수로 더 베팅을 하고 그렇죠. 있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말과 9월 초에도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그 후 10% 정도 조정을 받았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거래량 감소 속에 오르고 있는 이런 것은 거품 신호다. 당장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 거품이 현재 껴있는 상태다. 이런 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기사의 내용이 지난 5월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지쳐갑니다. 저희도 이제 어떤 이 자산시장의 거품이라고 좀 일부 보는 측면을 지금 계속 몇 개월째 유지하고 있는데 지쳐가요. 막 꺾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다 온 것 같습니다. 좀만 더 버티면 좀만 더 버티면 돼. 우리가 버티면 또 걔네들 버틸까요?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요 내용은 원래는 이제 주식시장과 변동성 지수는 역의관계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강세가 되면 변동성 지수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떨어질 때는 강하게 떨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주식시장이 강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기사는 주식은 완만하게 이제 종합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슬금슬금 오른다. 이 말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거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급락이 왔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얘기죠. 왜냐하면 정말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내릴 때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 베팅을 하는 거죠. 일반 개인들도 기관 투자자만큼은 못하지만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고 그 옵션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개인들한테는 권하지 않죠. 권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개인들이 요즘 돈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렇게 자꾸 발을 담궈요. 발을 담그면 옵션을 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옵션을 사놓고 옵션 아주 저 멀리 있는 무슨 지금으로 보면은 2,800짜리 옵션을 그러면 지금 가격이 싸니까 거의 영원에 근접하니까 그런 걸 싸게 사놓고 기도하는 거죠. 올라라.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콜옵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우리 그 형들은 이제 그런 걸 용납을 안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지수 조정하면서 만기가 다가올수록 그 프리미엄을 녹여버리면서 시세를 안 주고 그 사람들은 매도를 때리죠. 매도를 때면서 그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먹는 어떤 이런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뭔가 이 변동성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개미들의 투심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보실 기사는 S&P가 오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2년간 아웃퍼폼,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성적이 좋을 거다. 하지만 침체는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2차 확산이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뭐 1차 때보다는 적다. 사실 적응할 때가 됐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백신의 영향이 상당히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아태 지역이 다른 글로벌 지역보다는 아웃퍼폼할 것이다. 성장률 하락세, 충격은 좀 덜하고 회복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국도 향후 2년간은 아웃퍼폼하는 국가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는 기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배가 꽂힌 거죠. 많은 나라에서는 임금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한 소비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오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이 많은 거는 금융이고요. 실물 경제는 그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경제 좋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경제가 좋냐 나는 힘든데 뭐 그런 얘기는 늘상 있어 왔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게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양극화되는, 산업별로도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힘든 사람들은 있고, 그런 것은 즉 결국에는 경제의 어떤 부분은 충격을 입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산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 힘들다. 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태에서 오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약간 예전에 신종플루가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빠른 기간 안에 잡혔듯이 코로나가 그런 식으로 잡혀야 현재 풀린 유동성이 실물 경기로까지 이제 가면서 금융자산 쪽에서는 도는 게 아니라 실물경제 가면서 지금보다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더 이상 해고가 없이 유지가 되고 소득 수준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돈을 막 돌아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는 건데, 지금은 말씀하실 때 돈이 풀려 있지만 이게 금융시장 안에서만 돌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서로 그냥 폭탄 돌리게 하면서 지금 높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물은 정말 주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자영업자들 되게 힘든 분들 너무 많고, 힘드니까 자꾸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추경도 하는 거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체감 경기는 정말 거의 최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뭐 이제 대기업 종사자 이런 분들은 이제 체감상 이제 못 느끼는,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많이 풀었다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는 건 좀 나이브한 생각이죠. 맞습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가기 전에 네. 재미있는 견해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도 봤는데, 백신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거 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시대다. 코로나 시대니까 사람들이 실물 경제에 투자를 못하고 돈은 풀렸으니까 돈은 많아서 네. 이게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갑반영, 선반영, 엄청나게 핵반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돈 저기서 빼서 이제 내 사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도 돈이 많은데 좋아지면 그렇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금융 쪽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주식이 빠질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가지고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유동성 장세다, 만연히. 그렇죠. 네. 이 유동성 장세를 불러일으킨 코로나가 해결되면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도 서서히 추구 전략을 논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탔거든요. 한 번에 걷어들이지 못하죠. 왜냐면 부자가 크니까. 슬금슬금 돈 이만큼 풀던 거를 요만큼 풀고 요만큼 풀다 안 풀어요. 네. 안 풀고 나중에 좀 지나면은 금리 올리면서 회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걸 선반영해야죠. 그것도 갑반영합니다. 금융시장은. 그래서 유동성 추구의 치읓자만 보여도 금융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시작한 장세는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끝난다고 보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의 회수, 네. 그다음에 금융에 몰려있던 돈이 다시 실물로 그렇죠. 돌면서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병상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불확실성 첫째, 지금 이제 뭐 백신 치료제 이런 게 모든 게 한 번씩 문제, 모더나든 뭐 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든 다 쥐지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금씩. 지지를 쳤다기보다 저는 지지를 치지 않고 커맨드 들었죠. 너무 이거를 아재 게임. 둘째는 백신의 배분 문제.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그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부터 다 맞춰. 미국에서 만들었으면. 유럽에서 만들었어. 유럽 사람부터 맞춰. 이거를 난리 확보하면 나겠죠. 난리 나겠죠. 왜 우리 먼저 안 주냐? 그렇죠. 우리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만든 백신은 뭐 인도네시아가 먼저 확보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맞고 싶습니다. 안 맞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을 대량 누구부터 생산하면서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정말 큰 게 그 나라부터 경제가 회복된다는 얘기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배분 문제도 있고 백신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끝이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우리의 탈출은 얼마 안 남았다고 회로를 돌려봅니다. 네. 네. 자, 다음 주화는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유럽보다 미국이 좋고 미국보다 중국이 좋다. 그러니까 유엔화가 강세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유로화가 제일 약하다.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대선은 블루웨이브, 네. 바이든의 민주당이 뭐 상원까지 석권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네. 여기는 달러 약세를 의미하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부양책을 이렇게 내놓으시니까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까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는 한국과 또 중국 이 정도가 이제 코로나 확산을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강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긴 좋다. 상대적으로. 환율은 당연히 상대적인 거 아닐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전 좀 놀란 게 5조 중에 이제 한 3조 정도 더 사야 되는데 이거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살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 한국은행이 사든 뭐 외국인이 사든 뭐 한국 국채나 이런 쪽에 수요도 탄탄한 것 같아서 게다가 이제 좀 지지선을 다 깨고 이제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1140원이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2주짜리 전망해야 돼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일정상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월말까지 해서 저는 1125원에서 1152원 네, 이렇게 하락세를 지속하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 큰 맥락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월말까지로 보면은 대선이 11월 3일인가 그런 거예요. 예. 거기다가 호주의 금리 결정일도 11월 3일입니다. 예. 근데 오늘 호주 RBA 총재가 금리 인하하겠다는 걸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호주 달러의 악세를 보이고 금리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주식시장 선물도 꽤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이 이제 저희한테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여기서 투자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올해 많이 투자해서 이익을 본 자산군, 뭐 주식시장, 달러와 약세 베팅, 그리고 채권 금리가 많이 빠져서 채권에서 벌어들인 수익,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이 트럼프가 대선 불복에 대한 걸 자꾸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데 피치에서 어제 미국이 대선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신용등급 감등할 수 있다라는 경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사람들 많이 주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요거는 강한 그 자산시장의 조정과 엄청난 달러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상충이 되면서 변동성이 되게 확대될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들고 일단 원화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염없이 좀 빠지는 모양이긴 하나 지금 약간 안전자산 선호가 좀 다시 붉어지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이 미국의 부양책이 쉽사리 어느 한쪽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오프를 좀 강하게 자극을 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리스크오프인지 그냥 단순 조정인지 몰라서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였다면 남은 기간에는 그간의 강세를 조금 멈추고 상승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저는 한 1138원에서 1160원 네, 정도로 좀 저랑 완전 생각이 다르네요. 일단 이렇게 해야 둘 중에 하나 맞추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2주 동안은 좀 불안한 좀 정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좀 그런 견해를 이제 뭐 서로 반박하면 웃기긴 한데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강해져서 기존의 강세를 보신 자산군에서 돈이 빠진다.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영상 업로드 못 할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에다가 누가 맞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전망도 좀 해서 좀 커뮤니티 탭을 활용할 테니까 거기 올라오는 글을 저희 구독하시고 종을 누르시면은 그것도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 좋아요, 댓글 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토의 주관하는 전망은 10월 마지막 주에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